전 삶에서 효율을 많이 추구합니다. 왜냐면 내가 공부나 일만 하고 살 순 없거든요. 공부나 일을 빨리 끝내고 남는 시간에 저희 연애나 운동, 취미활동 해야 되잖아요. 이번 영상은 공부법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. 그렇게 기본적으로 뭐 공부 잘하는 법, 학점 잘 따는 법, 여기 해당하는 출결 관리라던가 과제 미루지 않기,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이런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본이 가장 베이스고 가장 중요합니다. 이것도 안 되면서 학점을 잘 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요. 우선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전 1학년 때 학점이 3점 초반대였습니다. 술 먹고 놀기 바빠서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사실이었죠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. 전 이 사실을 깨닫고 전역한 후에 4.2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한 번은 4.5도 받아보고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. 그럼 그 사실이 뭐냐? 교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내는가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.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교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내는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. 다시 말하자면 교수님이 출제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.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데 뭐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? 당연히 다 알아야지.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교수님이 성향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족보를 확인하는 겁니다. 뭐야 얘 뭐 결국 특별한 비결이라 말하다 뭐 결국 족보야? 반 정도 맞습니다.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. 족보는 그 과목들이 핵심들을 짚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풀어본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볼 거는 전혀 없어요. 오히려 빠르게 그 과목들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거죠.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는 족보를 무작정 외워라 이게 아닙니다. 족보를 미리 외우고 그에 따른 공부를 내가 사전에 잘 해놓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확신이 드는 상태가 오거든요. 여러분이 족보든 뭐든 뭐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런 확신이 드는 상태,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상태가 되면 누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게 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이 꾸준히 헬스를 6개월 정도 해서 몸이 좋아졌다고 쳐봐요. 그럼 이 시기부터는 그 사람한테 헬스를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알아서 갑니다. 그거와 마찬가지예요. 우리 뇌한테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한번 잘 해내보세요.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체화시키는 거랑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. 차원이 달라요. 또 제가 4.5를 받아서 장학금을 탄 사실보다 더 값졌던 거는 이후에 제가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한 번 만점을 받아봤다. 한 번 1등을 해봤다. 그 사실이 엄청난 저에게 자신감과 원동력이 됐어요.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결국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, 그 성취감을 느껴보는 겁니다. 작은 성공과 성취를 쌓아간다는 것.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것보다 자존감과 자기애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.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성취를 해보는 그런 작은 성공을 경험해본다. 그 경험치를 쌓아놓는다. 이거 말고 뭐 어떤 자기애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? 제 경우엔 이 작은 성공이 다른 도전들을 할 때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스토어를 열었을 때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1년 전에 수익형 블로그 애드센스로 도전을 할 때도 그런 마음가짐, 마인드셋이 장착이 돼 있는 상태라서 과감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. 물론 그 두 개는 대차게 망했지만 거기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키포인트는 족보에만 의존하진 마라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족보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지만 족보를 풀어본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건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시험을 막상 볼 때는 족보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잘 듣고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집중하고 복습하고 이런 과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. 그게 제일 힘들지만요. 그리고 뭐 다음으로 내가 교수가 다른데 족보가 뭐 의미가 있냐? 교수 다르면 족보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니까 말짱꽝 아니야?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 교수가 다르더라도 일단 받아두는 걸 추천해요. 일단 받아나라는 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교수가 달라져도 그 과목의 핵심은 변하지 않거든요. 그 과목의 대표 문제들을 풀어보고 핵심을 빠르게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나중에 내가 받아놓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럼 관건은 그 족보를 어떻게 잘 봤는데 겠죠? 당연히 족보는 친구 동기가 아닌 선배들이 있습니다. 자기가 인사 체질이 아니라면
인싸인 친구라도 잘 사귀던가 아니면 스스로가 조금 적극적인 태도 그런 것들을 갖추던가 약간의 변화가 필요해야 이 대학이라는 시험에서는 시험을 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 다시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넓고 얕은 인간관계 말입니다. 이 넓고 얕은 인간관계란 족보를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색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. 평소에 이런 거는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.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생각날 때 종종 연락하고 만났을 때 밝게 인사하고 필요할 땐 그냥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. 달라고, 나고 필요하다고.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그거를. 다만 이거를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저희가 좀 잘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잘못하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선배들한테 해당 과목들의 족보를 다 받습니다. 뭐 인싸인 친구한테 받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그 받은 족보를 시험 기간에 달달 외우지 말고 막상 급하게 그러면 마음도 심란해서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평소에 달달 외우세요. 오늘 진도 나간 게 있으면 그 해당 분야에 속해 있는 족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풀어 나가세요. 언제냐면 주말에 딱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던가 주말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치던가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분명 시험 3주 전쯤 이 과정을 다 끝낸다면 더 완벽히 잘하고 싶은 마음, 아 이거 A필 각인데? 이런 욕심이, 이런 마음가짐 상태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더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입니다. 여러분들, 성적은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인생을 넓게 봤을 때 그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운동이 됐건 공부가 됐건 창업이 됐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보는 겁니다. 힘들다면 그 목표를 조금 작게 잡아서 성취해보는 그런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는 겁니다. 운동, 공부, 창업 뭐 이런 많은 것들 중 공부로도 성취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